네,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주말 사이 2명이나 더 발생했습니다. 29번과 30번 확진자인데요. 경로 추적이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현 차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전병률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전병률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주말 사이 29번과 30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두 분이 부부 사이인데 중국 등 해외 이력이 전혀 없고 또 다른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력도 없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감염된 경로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? 네, 사실 그 29번, 30번 두 분 모두 해외 다녀온 이 경력도 없으시고요. 또 최근에 그렇다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과의 어떤 접촉된 그런 사실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그렇다면은 이제 감염원을 알 수가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근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관리와 그 접촉자들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, 그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 증상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. 29번 확진자가 처음에는 호흡기 증상보다 관상동맥 증상이 의심됐다고 하는데,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말고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을까요? 네, 그 미국과 중국에서 환자들에 대한 이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한 그런 학술 보고서가 있습니다. 예. 그 학술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의 그 주요 증상으로 발열, 그리고 또 기침, 호흡곤란,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주를 이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메스꺼림, 구토, 설사, 복통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? 일단 그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초기에 이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예.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혹을 갖고 상당히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들 환자들이 그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 진료소,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지정되어 있는 약 500여 곳의 선별 진료소 이외에도 예. 보건소, 그리고 또 추가적인 그런 이 거점 병원들을 지정을 해서 환자들이 이 병원을 방문함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선별 진료소와 거점 병원들에 대해서는 이 환자들을 조기에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가 신속히 또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한 이 거점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보호복이라든지 또는 장갑 또는 고글 이런 그 비품들이 충분히 배정이 돼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또 환자들이 중증으로 질환이 진행이 돼서 격리 조치와 또 집중 치료를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예. 이런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외에도 상급 종합병원에 이런 이 격리병동, 음압병상이죠. 그런 병상 확보하는 것들도 차질 없이 보건당국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로 이제 환자가 다양하게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선별을 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료 전달 체계도 우리 보건당국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, 더 체계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겠네요. 그 아무래도 지금 종로구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알려주시죠. 네,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
일상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 보호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열 증상이나 호흡 증상 또는 이 기침,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339 또는 보건기관에 문의를 해서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또한 다중이 모인 그런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생 수칙을 지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손을 통한 이 바이러스의 이 전파,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거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잘 생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환자들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고 질병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. 또 실제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온도가 높아진다고 이 질병이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없다. 예. 그리고 이 질병 자체가 사실상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확산되고 유행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 질병에 대한 이 기온과의 연관성을 거론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질병이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이 전망을 하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질병이 기온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